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 한 번도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저희가 개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어떨 때는 이거 나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배운 것 같은데 왜 소비자 행동론에서 나오지? 그리고 뭐 문화, 준거 집단 이런 거는 굉장히 사회학적인 내용인데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지? 이런 것들이 사실 소비자 행동론이 어떻게 해서 구성되고 어떻게 이런 학문이 이루어졌는지를 봤을 때 초기에는 제가 경제학에서 왔다라고 했잖아요. 효용 극대화 이론. 그리고 뭐 심리학이랑 사회학 토대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다가 사실 소비자 정보 처리 관점과 그리고 그 이후에 소비자 정보 처리 관점은 지극히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소비자를 이제 가정하고 그런 이론들을 만들었는데 실제 팔리는 걸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뭐 저희 넛지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완전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넛징을 해주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쾌락적인 경험적인 그런 뭐 브랜드에 대한 중요도가 그러면서 늘어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요인들도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 좀 학문의 패러다임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을 때는 논리 경험주의에서 그리고 이제 해석주의랑 자연주의적인 관점 이렇게 두 가지를 약간 대립되는 개념으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봤었죠. 그래서 해석주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가 아주 이성적인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나의 개성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내 개인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자연주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개별 소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이런 패러다임을 저희가 배웠었죠. 그래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효용 극대화 이론은 경제학에서 온 거고 그리고 수요 분석에서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 담론이고 거시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소비로부터 최대의 효용,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제일 옵티멀한 포인트에서 나는 딱 소비를 할 거야. 그리고 거기서 소비를 멈출 거야. 근데 그리고 완벽하게 내가 정보가 다 수집이 돼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고 하지만 약간의 이제 물론 초기에 우리 소비자 행동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약간의 비판적인 평가는 우리가 최적대한 대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어느 일정 수준의 적정 수준만 만족시키면 우리가 대안을 선택하더라. 그리고 이거는 뭔가 집단으로 규정하기에는 개개인의 성격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던데. 그리고 이거는 수요 추세라든지 전반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트렌드를 볼 땐 좋은데 한 명 한 명의 소비자를 볼 때도 맞나? 이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던 거고요. 이제 동기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해서 이제 사실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든지 최적의 대안을 찾던 이 효용 관련한 얘기에서 동기조사는 사실 우리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개별의 사람들. 그래서 심리학에서 온 거고 사실 여기서 쓰이는 많은 기법들이 우리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한 거였는데 우리 소비 행동에 대한 심리로 조금 더 스코프를 다운시켜가지고 좀 보게 됐던 거고 그래서 결국 긍정적인 평가는 제품의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하더라. 그리고 야 이거를 그냥 단순히 살 거야 말 거야 이런 정량조사도 중요하지만 이 동기를 좀 알아내기 위해서 심리학에서 쓰던 그런 FGI나 그 다음에 IDI 심층 면접 같은 것들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제품 개발이나 이제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저렴하게 얻을 수 있겠더라 라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이제 부정적인 평가는 야 근데 이거 너무 몇 명한테 물어보고 이거 일반화시키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냥 몇 명의 의견이고 우리가 아이디어 얻을 땐 좋은데 이거 갖고 우리가 전반적인 구매 예측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까?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50년대 이후에는 다원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심리학 토대랑 사회학 토대로 아직까지는 이런 단일
분과에서 나오는 소비자 행동론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개인적인 요인에서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배울 건데, 이런 표준화된 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나의 심리 상태인데, 그런 개성에 대한 변수 목록을 이용해서 뭐 선생님 다르고 저 다르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각각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성과 구매 행동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에서 이게 좀 처음에 출발이 됐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100% 해석이 안 되고 상관관계가 때로는 굉장히 낮게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 중심이 이동이 되죠. 근데 뭐 그렇다고 저희가 소비자 행동론에서 개성이 중요하지 않냐, 라이프 스타일 중심으로만 보면 되냐, 또 어떤 제품들은 라이프 스타일이랑 무관한 제품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포괄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결국 이 뒤에 소비자 행동론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사회학 토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사회적인 요인들, 가족이라든지 준거 집단들 또는 사회 계층,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저희가 보게 될 거고요. 사실 저희가 배우는 이 소비자 행동론의 가장 이제 모태가 되는 이런 행동 모형 자체가 개발된 거는 1960년대 이후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정보 처리 관점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CIP라는 표현으로도, 그러니까 Consumer Information Processing, 그러니까 처리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일 분과로 어떻게 소비자 행동을 다 해석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프로세스야.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이랑 정보 처리 과정 중심으로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우는 교재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의 모태가 이때 이제 소비자 정보 처리 관점에서 좀 확립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저희는 이제 그 교재에서는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그게 이제 개인은 심리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에 문화적인 요인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소비자 행동을 분석할 때 이걸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소비자 행동 모형을 봐야 되는 거지,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씩 봐서는 소비자 행동을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라는 형태로 됐던 거고, 이때 당시에 처음 태동했을 때는 조금은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내용들에 좀 포커싱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거의 정반합 있잖아요. 아까 제가 논리주의와 자연주의, 해석주의처럼 패러다임을 설명드리면서 프레임을 만들었던 것도 그렇고, 약간은 반대되는 형태의 패러다임들이 또 나오는데, 근데 정말 이성적으로 사고해? 정말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것만 소구를 해? 아니, 때로는 정서적인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던데? 왜냐하면 제품은 그런 상징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이념, 개념,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라는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논리경험주의는 사실 이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과학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질서정연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이걸 안 살 리가 없는데 왜 안 살지? 그럼 이건 사실 정량적인 조사만 해도 사실 고객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한 면만 봐서는 안 된다. 해석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너무 효용만 추구하고 너무 이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문화적인 영향들, 또 개인적인 영향들로 자신만의 의미를 하고, 난 죽어도 이거 살 거야 라는 사람들 어떻게 해석할 건데, 그 사람은 그 제품에 자기를 투영하는 거야. 자기 가치가 그 제품에 담겨져 있다고 믿는 거야 라는 형태의 해석이 이제 나온 거죠. 그게 해석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정량조사만 할 게 아니라 관찰해보자.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데, 뭔가 이게 사실 인류학에서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사회학이나. 그런데 그 관찰해보고 소비자들이 진짜 정말 그 기저에 깔린 그 욕망은 뭘까? 또는
그 동기는 뭘까? 막 이런 것들을 사실 자연주의 입장에서 여러 관찰법, 그러면서 저희 지멧 이 관찰법도 시장조사론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런 것들. 그래서 참여와 관찰로 이제 고객들을 보는 요런 것들도 이제 나오게 된 거죠.